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30일 화요일 아침 9시 38분입니다. 어제 미국은 일단 좀 반등을 하긴 했어요. 일단 아직까지는 이 반등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이제 6월 마지막 날이라고 6월 2거래일 남았었는데 어제 그 하루였죠. 그 6월 윈도우 드레싱 반기말 마감에 대한 뭐 그런 반등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차트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요 S&P 여기 있는 요 지지력 여기 이 자리에서 반등이 뭐 한번 나온 겁니다. 확실히 여기 지지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다시 내려오려면은 뭔가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. 이 자리가 좀 어떤 중요한 강력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걸 돌파하려면 뭔가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튼 뭐 차트적으로는 뭐 딱히 뭐 그렇게 큰 반등이 아니고 일단은 반등 폭이나 뭐 이런 게 좀 제한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 다 그래요. 뭐 반등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 나왔고 이건 나스닥인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반등의 의미를 일단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. 일단 어제 하루 잠깐 튀어 오른 거니까. 근데 무엇이 이 지수를 튀어 올리게 만들었냐? 트럼프가 그 부양책을 트럼프 지지율 하락에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으로 뭐 일단 어제 지수가 오른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한참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을 안 했던 히어로스 액트, 그 민주당에서 얘기한 뭐 2,000조짜리 부양책인데 그게 이제 하원에서 더 사이즈가 커져서 4,100조가 돼서 그 어제 뭐 하여튼 어젠가 언젠가 하여튼 하원을 통과했대요. 그래서 이제 상원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원 통과 가능성은 잘 몰라요. 왜냐하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이 4,100조짜리 부양책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치 노름이 가장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여전히 상원 통과는 불투명합니다만은 일단 이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일단 어제 지수가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제 개인적인 이런 어떤 미국 정부의 부양책에 관련된 생각은 사실 좀 그래요. 일단은 먼저 이 부양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긴 하거든요.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 미국 그 재정적자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인데, 이 정도 사이즈의 부양책을 풀고 양적 완화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움직임은 이 정도로 제한이 됐다라는 거. 이게 또 우리가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죠.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여기였죠. 여기에서는 양적 완화와 이런 걸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다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008년에 퍼부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급속하게 이 자리에서 퍼부었고,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부양책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폭은 뭐 이때 하루는 뭐 15% 가까이 올랐고, 이 다음부터 6%, 3%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이게 일단은 그죠? 이런 부양책의 규모에 비하면 어쩌면 시장의 반응은 좀 냉담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? 갈 때까지 가서 모가지 끝에까지 차 올라가지고 더 이상 밑에서 돈을 넣어줘도 이제 이게 그죠?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. 이 부양책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정부 부채와 관련된 문제, 달러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,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. 뭐 물론 아무리 달러가 파워풀하고 뭐 미국 태평양과 대서양 앞바다에 항공모함이 떠댕기고 아무리 미국 정부가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야, 니네 너무 단기적으로 돈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 아니냐. 물론 달러 말고 대안은 없어요. 대안은 없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니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들이 투자자들한테서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. 그런 것들이 일단은 달러 자체의 신뢰와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 규모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게 돼서, 사실 제가 그 제프 건들락이라고 뭐 채권왕 이 아저씨 아시죠? 예전에 S&P 3000에다가 하락 베팅했던 아저씨인데,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래요. 야, 이런 식으로 돈 찍어낼 거면은 도대체 니네 세금은 왜 걷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, 일단 그런 신뢰도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.
부양책 이렇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어떤 부양 효과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지고 오히려 어떤 달러나 시스템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점도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런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일단은 상승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각종 하락과 관련된 상품들이 제법 저점을 잘 지지고 거래량이 제법 저점을 잘 지지하고 거래량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어떤 증시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미국장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크게 별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반기 말 6월 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무튼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슈가 또 계속 터져나올 수 있거든요. 지금까지 한 2주 3주간은 서로 잠잠했어요.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서로 잠잠했는데 이제는 또 둘이 또 먹고 살만한지 또 다시 홍콩과 관련된 문제로 서로 또 그 입으로 또 싸움을 또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. 입으로 싸우다가 이제 어떤 조치들을 또 내놓으려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런 거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. 잘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일단 호재는 아닐 거예요. 그죠? 호재는 아닐 거예요. 어떤 면에서는 근데 시장에 이게 뭐 그다지 큰 악재도 아닐 수 있는 게 이게 7월 1일 날 뭐 발효가 된다 이렇게 하고 미국은 홍콩 특별대우 박탈한다 하긴 하는데 어쩌면은 뭐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악재의 내용보다는 그 시장에서 반응을 좀 덜 해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. 아무튼 이런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한국장 얘기를 좀 할 건데 한국장은 뭐 보면 일단 오늘 당연히 갭상승 출발했죠. 갭상승 출발했는데 뭐 오늘도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이 이제 6월달 종가, 오늘이 이제 반기 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뭐 콜옵션을 이렇게 살려줄 날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죠.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꾸역꾸역 또 쳐 올려놓을지도. 콜옵션이 현재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럼 그렇다고 해도 얘 위쪽에 워낙 저항이 뭐 많은 이런 상황이고 뭐 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다 이렇게 축 처지기 시작했죠. 사실 콜옵션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것도 이것도 어떤 좀 진정한 어떤 반등의 패턴 그런 건 아닙니다. 얘도 어떤 매집이 필요하거든요. 콜도 만약에 살아나고 싶으면 매집이 필요하고 모았다가 힘을 모았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얘도 콜옵션도 보면 지금 전혀 힘을 모으는 그런 동작은 없습니다.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날 가는 방향에 따라 그냥 충실하게 그냥 움직일 뿐이지 어떤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매집하거나 이런 흔적은 없어요. 오늘 뭐 튀어오르긴 튀어오르는데 오늘 오르고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영향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어쨌든 그 중요한 거 이제 오늘 봐야 될 거는 자 이제 어제 그 말씀드렸던 박스권 여기서 지금 고점 터치 못했죠. 여기서 고점 터치 못하고 오히려 저점 낮췄는데 자 다시 한번 튀어 올랐어요. 여기에서도 이번에 오늘이나 내일까지 해서 이 위에 고점을 또 터치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확실히 아래쪽으로 좀 추가 좀 쏠리게 되겠죠. 이런 점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. 참 안타까운 게 그렇다고 뭐 풋옵션이 살아난다 그렇지도 않아요. 풋옵션도 걸레짝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. 풋옵션도 걸레짝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. 그냥 단지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은근히 이렇게 상승의 힘이 빠지는 상황이죠.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이제 낮아지면 되는데 일단은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나온 저점 이것보다 저점이 낮아져야지 이제 어떤 추세의 완성이 되겠죠.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저점은 한 번 낮춰놨는데 다음번에 낮춰야 되는데 아직 낮추고 있지 않으니 일단 고점과 고점은 낮췄지만 저점과 저점을 낮추지는 않은 상태라 어떤 좀 완벽하게 좀 뭐 어떤 하락이 우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뭐하고 그냥 이제 힘만 빼가고 있는 어떤 아직도 매집 단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지금 6월달 반기 말 이 6월이 끝나기를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. 6월이 끝나고 나서 7월달부터는 뭐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7월달부터는 또 새로운 6개월의 시작이기 때문에
그때부터는 뭔가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 아마 7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7월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무튼 한국장 계속 더 오를 것 같지만은 더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인버스 계속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맨날 위로 1포인트 아래로 1포인트 맨날 위로 1% 아래로 1% 위로 1% 아래로 1%이 모양 하면서 지금 놀고만 있습니다.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좀만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